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에 시작된 비는 월요일인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밤까지 이어지진 않겠고 예상 강수량도 5mm에 그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쌀쌀한 날씨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주말 동안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한절 시작인 오늘도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지진 않겠고 예상 강수량도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쌀쌀했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울진이 11도, 영덕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경주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면서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1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7도, 독도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동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동해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에서도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목요일에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걷기 열풍을 타고 영덕의 해안 산책길인 블루로드가 덩달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7년이 지나면서 관광객이 몰려 지역 경제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 봄 기운이 완연한 바닷바람에 트레커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영덕 최남단 장사해수욕장에서 최북단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64km 도보 여행길의 명칭인 블루로드. 부산 해운대에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770km 해파랑길의 일부로 2010년에 조성됐습니다. 제주에만 올레길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영덕에도 블루로드길이 바다를 인접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덕의 젖줄 50천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형성된 강구항은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지만 아담하고 정감이 있는 축산항은 블루로드와 만나면서부터 외지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로드 전에는 우리 지역 사람밖에 구경을 못 했는데 블루로드를 인해 가지고 이 관광객들을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블루로드 중간중간에 대개 원조 마을과 영덕의 정신문화가 깃든 목은 이색 선생의 고향 괴실이 전통 마을 등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현란합니다. 오며 가면서 반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특히 축산항을 통해서 정말 음식들이 푸짐한 음식. 영덕군은 해안의 블루로드와 내륙의 낙동 정맥을 연결해 이야기거리를 엮을 계획입니다. 동해를 바라보고 있는 블루로드 길과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는 낙동정맥을 연결하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옛길을 찾고자 하는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해 90만 명이 영덕 블루로드를 다녀갔고 100억 원대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9일까지 참전복 지폐 40만 마리를 도내 5개 시군 마을어장에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참전복 지폐는 작년 5월에 체란하고 약 10개월 동안 사육한 것으로 수온을 조절해 모패 조기 체란을 유도하고 지폐 성장 기간을 단축해 각장 4cm급으로 자란 건강한 종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전복 종자를 생산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994만 마리를 마을어장에 방류했습니다. 우진군은 환동의 해양과학 레포츠 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해양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울진 지역 112km 해안에 관련 산업들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울진군은 해양과학 도시조성과 해양레포츠 활성화, 해양관광 자원화 등 3개 특화 사업으로 구분해 특구로 지정받아 해양 신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나아갈 발판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장애인용 경사로가 불법이라고 철거를 통보하자 적절한 행정처분이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자 장애인용 경사로의 도로 점용 허가를 아예 의무화하자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산의 한 서점 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로. 경산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통보해오자 서점 주인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도로 점용 허가까지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개 가고 마주편에서 오고 다니면 다 그 시설물이 좀 방해가 많이 되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24시간 계속 설치를 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서점 주인과 장애인 단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줄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명의 성인이 나란히 걸어가도 될 만큼의 충분한 인도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고요. 이동식 탈부착식을 사용하라는 거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 굉장히 무거운데 이게 오히려 전동 휠체어가 파손되거나 부상될 위험이 커요. 지난 2013년에도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상가 일부에 있는 경사로를 불법이라며 철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 경사로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포함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으면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사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아예 허가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장애인들과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어요. 하물며 그 시민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사로를 지자체가 불허하고 그 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이렇게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허가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지만 사회의 무관심과 제도적 미비 등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덕군이 정부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 2차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국비 등 122억 원을 지원받아 100세대 규모의 실버주택과 복지관을 조성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질 높은 생활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주시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층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만 65살 이상의 고령층만 참가할 수 있으며 선정된 100여 명은 하루 평균 4시간씩 매달 12일 동안 청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고 매달 30여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간병비 부담은 줄이고 요양병원 운영도 정상화하려면 보험급여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요양병원. 요양병원이라기보다 호텔을 연상케 합니다.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하거나 미술치료를 하며 재활의 의지를 다집니다. 병실은 6인실 대신 1, 2, 4인실로 구성돼 있어 프리미엄 병동이라 불립니다. 1인실의 경우 하루 병실료가 2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이 듭니다. 같은 시설에 수도권에 비해 절반인데도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입원료가 6, 70만 원, 개인 간병을 하면 하루 8만 원, 한 달 240만 원이 추가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간병비가 급여화된다면 본인 부담이 낮아져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고 호텔에 와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이 요양병원과 반대로 수준 이하의 간병 서비스가 지속되는 원인 역시 간병비로 지목됩니다. 건강보험이란 제도에 들어있지 않아 병원 측이 간병사를 임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낮춰 환자를 유도하기 위해 간병사 1명이 환자 10여 명을 도맡는 병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포함된다면, 즉 급여화된다면
감기 치료비가 동일한 것처럼 병원비가 같아지게 돼서 지금의 가격 경쟁이 서비스 경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입니다. 일본처럼 제도 개선을 해서 건강보험에서 50%, 본인 부담 50%로 간병급여화를 하면 수조 원이 아니라 연간 5천억 정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올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오랜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명 이상 99명 이하의 도내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해온 연봉 3천만 원 미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입니다. 복지카드는 병원이나 여행,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등 건강관리와 문화 여가 활동, 자기개발 등을 위해 선불카드 형식으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 현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 등을 갖춰야 하면 됩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가 경북수출기업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수출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식재산권 창출을 통해 수출 활성화와 기술 이전, 사업화 촉진을 유도하며 전략 수립과 마케팅 등을 지원합니다. 또 해외 시장의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학교 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1만 동아리 육성 사업을 벌여 사업 시작 2년 만인 지난해 9월에 10,000번째 동아리를 탄생시켜 양적 목표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동아리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또 오는 7월 1만 동아리 대축제를 개최해 우수 동아리를 발굴하는 한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화진해수욕장 등 일부 해수욕장의 시설을 보강합니다. 포항시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화진해수욕장의 화장실을 신설하고 1억 원을 들여 월포해수욕장의 보행데크 300m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영일대해수욕장 바다시청 데크와 화장실을 보수하고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샤워장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립합창단이 도내 합창단으로는 처음으로 100회 정기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1990년 창단된 시립합창단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추구하며 시민들에게 합창의 즐거움을 선사해왔는데요. 이미 90% 이상의 예매율을 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쾌한 노랫소리가 봄의 생동감을 닮았습니다. 포항시립합창단의 100번째 정기연주회 주제는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봄입니다. 올해 7대 상임지휘자로 부임한 이충한 지휘자의 첫 취임 공연이기도 합니다. 포항시립합창단이 이번에 100회 정기연주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계절도 봄이고 해서 저희가 모든 곡들을 봄 노래 위주로 아주 밝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곡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신임 지휘자는 전통 합창의 섬세함을 추구하면서도 현대음악의 색다른 화음과 리듬으로 합창을 대중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 2년간 합창단을 이끌 예정이며 다양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포항을 넘어선 합창단으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00번째 정기연주회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를 비롯해 하이든의 테데움, 에릭 휘테커의 5곡의 히브리 사랑 노래 등 다양한 봄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영상으로 만나는 오페라 마술피리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이루마 콘서트가 경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경주시립합창단의 모닝 콘서트 윤동주를 그리다가 경주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정동극장은 지난 2015년 초연됐던 경주 브랜드 공연 바실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오늘 첫 공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바실라는 페르시아의 대서사시 쿠시남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기존 바실라 공연에 한층 더 강화된 와이어 액션과 아크로바틱한 안무, 레이저 조명 등 다양한 공연 기법을 더해 더욱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양계 농가가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재판에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 한 양계 농가는 AI 감염 농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복지 농장까지 살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익산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밀식 사육을 하지 않는 해당 농가의 닭 5천 마리는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병한 뒤 2주가 넘도록 건강한 상태이며 동물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책임한 살처분 행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쌀쌀한 날씨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주말 동안 날씨가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한절 시작인 오늘도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고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이어지진 않겠고 예상 강수량도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요즘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무는 등 쌀쌀했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울진이 11도, 영덕은 14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경주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면서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1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7도, 독도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동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동해 전해상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에서 2.5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에서도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목요일에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